특단의 방법 이준석 후보가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이 이준석 후보에게 잘못했다라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자, 보수 단일화의 불씨가 싹트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앞으로 좀 단일화 어떻게 추진하실지 고관이 좀 있으실까요? 정책이나 이념, 생각, 모든 당의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다,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V토론의 MVP는 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였다라고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희 채널A에 국회의사담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특단의 방법, 그게 뭘까요?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주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대나 40% 초반대로 가면요, 무조건 그거는 그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 김 후보의 지지율, 특정 조건하에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특단의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줄곧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많은 이 언론들에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의 여부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두 후보의 얘기 들어봤는데 대구시장을 또 역임했던 권영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원래 이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 직전에 해야 좀 극적인 단일화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아이디어, 특단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단일화 아닐까요? 그렇죠. 뭐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단일화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준비를 끝내고, 뭐 이재명 후보는 전부 자기가 이제 대세라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지금 뭐 김상욱이나 허은하나 뭐 이런 이삭죽기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난 TV 토론을 지나면서 네네. 어제 이제 강화문에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게 사이비 종교 같아,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연상군 같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표명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어찌 보면 남한산성이 아니라 명랑대전이다라고 하면서, 남한산성은 과거에 우리가 분열되면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던 그런 거고, 명랑해전은 단합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또 채널A 대담에 가서는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거는, 이제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특히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내에 보면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김문수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 자기로의 단일화가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일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네.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두 사람이 합쳤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이
TV 토론에서도 경제 정책을 두고 했지만은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거의 정책적으로 개를 같이 합니다. 규제 혁파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얘기한 데 비해서 그거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개를 같이 하고 또 3년 단임 아마 3년 임기 단축 개헌도 명분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 가능성이에요. 지금 뭐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금 넘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합쳐봐야 이제 43%인데요. 최근에 어제 발표된 뉴시스와 또 여론조사를 하나를 보면은 에이스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45%를 둘이 합치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게 4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 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지지도가 합쳤을 때 그에 어긋가거나 아니면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단일화의 명분과 시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자가 노력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두 사람의 지지율의 합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단일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어떤 비용 문제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명분과 관련된 얘기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복경 의원님도 여러 선거 또 지휘해 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여러 지지율에서 10%가 안 되는 지지율이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득표율이 10%가 안 되면 절반도 보전을 못 받잖아요. 아예 보전을 못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전국 선거에서의 대선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10% 넘는 득표율도 얻지 못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물어야 하는 그 부담 거기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향후에 뭐 이준석 후보가 이 보수 진영이나 혹은 이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쪽이 대선에 패배했을 경우에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이 추천한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 틈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당으로 다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저 입성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를 모셔가라 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지 않으면 그 당을 접수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그간 경험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문 닫아놓고 있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말로는 뭐 대꾸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비단 주머니 3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꾀를 내어서 본인 중심으로의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좀 엿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뭐 돈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지고 나중에 분리돼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패배에 대한 부담감, 후폭풍.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단일화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제 조건은 어쨌든지 간에 둘이 합쳤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낼 만큼의 합쳐서 비슷하거나 이기거나가 돼야 그렇습니다. 뭐 이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간발의 승부 정도라도 낼 수 있겠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단일화는 1+1은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로 됐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준석이 됐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1+1은 뭐 1.8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일화를 해놓고 만약에 이준석이 양보를 했는데 그렇게 진다라고 하면 단일화 효과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치 고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 국민의힘 당이 잘못을 했다. 당의 잘못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 바깥에서 한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돌려 말하면 당이 이준석 후보를 좀 억울하게 만들었다. 당 바깥으로 내몰았다라는 뜻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셈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두 명의 정치 고수들은 그렇게 포착을 하셨어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특단의 방법.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보고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5.6%.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다 다릅니다.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8.7%라는 거죠. 이 후보가 이 10%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 후보의 상승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주목받았던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여론조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이제 우리 복귀영 의원께서 꽤 많은 이준석 후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칭찬을 한 거죠. 어떤 전략이 많다라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말고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현재로 뭐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줄 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 이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요즘 최근에 보면 좀 많이 지쳤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좀 안쓰럽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 정도에 넘는 방금 여론 지지율을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할 것인가. 그게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숙제일 것이고. 아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군요. 지지율이 30, 40 그렇죠. 된다면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층의 어떤 지지 자체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씩 흐를수록 결국 단일 대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40%는 적어도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50% 떨어지면 뭐 47, 8 갈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대선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40%를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해볼 만한 대선이고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보수층이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탈했던 보수층이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30% 후반이랄지 40대 초반만 가주면 이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한번 해서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지지도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급속하게 뭉칠 가능성이 크고 그때 과연 지금 이준석 후보와 어떤 이제까지 쭉 했던 그 선거 관련해서 이 얘기를 보면 네.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손살을 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개혁신당 자체는 독립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대통령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서 본인이 큰 꿈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는 꿈이 있는 건데 이번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때도 이준석 후보의 어떤 뭐 비단주머니랄지 여러 가지 그런 선거운동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 선거 전략이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분석이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거든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가다가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 막판 뒤집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과연 조성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우 각성해야죠. 왜냐하면 다 모든 걸 변화시키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의 마지막 키맨은 이준석 후보다라는 말씀으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이 되는데요.